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7월 첫 거래일도 마감했네요. 이제 하반기 시장이 시작됐고, 하반기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을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구독과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카톡방 링크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에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것으로 합의됐고,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마감 때 DMZ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항적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항적은 비행기 이동 경로입니다. 레이더에 항적이 잡혔는데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새 때였다, 해프닝으로 끝났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커들로 미국 백악관의 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화웨이 일반 사면 아니다, 완전한 사면이 아니라 부분 제재 해제다 라는 것을 못 박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는 방침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미국의 부품 화웨이에 수출 가능하게끔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해석에 따라 달리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의 화웨이 수출 금지 해제 약속은 어떤 것이냐? 미국산 제품의 화웨이 공급 허용, 그리고 중국산 부품 또는 제품의 미국 판매 금지. 미국 판매 금지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유입 금지라고 하면 돼요.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화웨이산 부품이 들어간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게 커들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즉, 중국산 제품에 백도어 부품이 내장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백도어가 내장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미국으로의 유입을, 미국산 제품에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는 걸 허용치 않겠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즉, 화웨이 제재의 반사효과, 반사이익 효과는 계속 잔존하는 것이죠. 오늘 시장에서 포인트를 잡아보자면은 5G 통신부품주가 약세였던 것, 요것이 바로 주요합니다. 이제 한국산 5G 제품의 중국 수출도 가능한 것이고, 중국산 제품의 한국 유입도 가능한 것이고, 미국으로만 유입 안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주한미군에 공급되는 5G 제품, 통신 제품에도 중국산 부품이나 제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거를 확실히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는 한국산 5G 통신의 반사이익 효과 지속이라는 거, 이제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화웨이를 대신해서 한국산 제품이 사용되는 것도 좋고요, 호재고요. 그리고 중국에다가 한국산 제품을 납품할 수도 있고,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겁니다. 주한미군과 국방부 쪽과 그리고 미국 정부 쪽으로만 연결이 안 되면은 다 오케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를 보시게 될 건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은 2018년 2월 바이오 거품이 붕괴되던 그 시점부터, 그리고 3월 이후에 확정이 되면서 여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락세가 가중됐다라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은 거죠. 하락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2000포인트를 이탈했었고, 역대급 시장 저점이 왔었는데 10월에는 기회인지 몰랐다가 2019년 1월에는 기회로 반영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에는 수소차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수소차는 시장의 약세 구간에서 정부 정책 효과로 부각된 것인데, 여러분들이 놓쳤다라면은
이제 이 수소차 관련 정책이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연계가 된다라는 것, 군산형 일자리도 연계되는 것이고 구미형 일자리도 연계되는 것인데 다 누구 다 이낙연 총리가 주관한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이 될 때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이제 광주형 일자리랑 수소차 생산을 호남 지역에서 일부 맡아서 하는 것. 요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2000포인트를 위협하면서 2016년도, 2017년도 저가 수준에 평균 수준에 머물러섭니다.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벌써 얼마나 지났느냐? 대략적으로 350일 정도가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2018년 시작하자마자 현재까지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300일에서 400일 선,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400일 이동평균선 사이가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된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굵게 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머리 위에 있는 245일 선, 1년 선이나 300일 선이나 무역전쟁이 터진 이후에 저항을 포인트로 잡으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20일 선도 저항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120일 선의 기준이 대략적으로 2150포인트, 그리고 제가 계속 215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드렸었는데 2018년 12월 시장이 되돌림 하락을 보여줄 때, 역대급 저점에 가까워질 때 발생됐던 저항에 비슷한 수치고요. 그리고 2019년 들어서 3월에서 4월 지지 포인트가 잡힐 때도 역시나 2150포인트가 중요한 위치였다. 그리고 현재도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2150포인트 저항에 못 미치고 2150포인트를 이탈한 이후에 반등이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런 것이냐? 시장의 주체가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용 물량도 섞여 있고 개인의 매수 매도도 섞여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도 반영되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를 이탈하거나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못 미치고서 하락했으면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대응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2150포인트에 근접한 수준으로 도달했었으니까 슈팅이 나온 후에, 돌파가 나온 이후에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2150포인트가 중요한 것, 그리고 7월달에 있는 이벤트,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이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옵션 만기일은 뭐 매달 반복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역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명분이라서 반영이 될 겁니다. 어떤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요. 항상 옵션 만기일은 좋은 쪽으로 반영된 적이 없었어요. 1년 중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상방이 나오지만 대다수 과반 이상이 하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하방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인데 달력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 기준으로 7월 4일이고 한국 기준으로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즉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위증시가 마지막 거래일이고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거래일은 한국 증시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즉 목, 금 이틀간에 걸쳐서 미증시 휴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번 주 거래일은 두 요일만 남았는데 이틀 동안 21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할 것처럼 액션을 보여준 후 그 다음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은 왜 하락할지 하락 전환할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최근 2년 동안에서 봤을 때에는 18년도에는 워낙에 무역 전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름 휴가철 장세의 그 지루함이 강조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여름 휴가철 장세 플러스 3분기 실적 우려가 나왔었는데 3분기 실적 우려를 삼성전자가 깨면서 역대급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290만 원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 7, 8월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런 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년 여름마다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이럴 때마다 테마주가 유행을 하는데 월드컵 관련주도 있었고, 닭고기, 치킨 관련주도 있었고, 선풍기 관련주도 있었고, 에어컨 관련주도 있었다. 수영복 관련주, 배럴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16년도에도 있었어요. 16년도에는 어땠었느냐? 다시 업종 차트로 돌아와서 1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브렉시트 이슈가 있었습니다. 6월 달에 브렉시트 결정이 나오면서 브렉시트 투표가 반영되면서 급락도 출현됐었고, 급락이 급반등하면서 여름 휴가철 장세라는 명분 없이 계속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잔존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가 견조하게 움직였고 반도체 업종의 실적 기대감이 무럭무럭 쌓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적 기대감이 무럭무럭 쌓였던 2016년 덕분에 2017년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던 것이죠. 상승의 배경에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있지만 이를 뒤따르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도 주목해 볼 만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201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쉽습니다. 후강퉁, 중국 증시의 거품 붕괴가 출현되면서 시진핑 집권 이후에 증시 거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 증시가 붕괴로 하락세를 맞이하면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한국은 중국 아니면 미국, 사실 중국, 미국 둘 다 양다리를 걸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이 당시에 화장품 섹터가 많이 무너졌었고, 그나마 좀 버텨줬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 바로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의 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나마 체감상 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웃고 그런 장세가 2015년도 16년도였는데 지금도 비슷하다고 봐요. 이러한 장세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3포인트라고 보면은 3포인트일 수 있고 4포인트, 5포인트라고 보시게 되면은 5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넉넉 잡아서 5포인트로 보도록 합시다. 이번 여름에 네 번째 포인트가 잡히는 거고, 그리고 가을에 마지막 5포인트가 잡히면서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 턴어라운드는 역시 트럼프의 재선이죠. 지금 무역 전쟁도 북한 비핵화 압박도 다 트럼프 재선을 위한 성과다 보니 내년 2020년 11월 미국 대선 투표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너무 큰 그림을 그렸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번 여름 상승 모멘텀이 동이 났기 때문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테마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오늘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7월 첫 거래의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선물은 매도했고 현물은 매수했습니다. 즉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상승할 종목이 있기 때문에 현물을 매수한 것이죠.
지수는 하락 쪽에 배팅을, 그리고 특정 섹터에 매수 가담하면서 7월과 3분기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를 받아줬어요. 포트폴리오의 변동은 6월 마지막 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난 방송, 지난 영상에서 남겨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맥점은 이렇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외국인이 선물은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에 배팅했고, 그리고 현물을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힌트를 드렸던 게 5G죠. 왜? 왜냐고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HLB의 대표가 오늘 저녁 6시 시간의 시장 마감하고 나서 단독 인터뷰를 한다라고 합니다. 리보세라님 임상 3상 실패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주주를 위하는 사람이 될지, 그냥 대주주와 주유주주, 이사회를 위해서 쇼를 펼치는 건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보세라님과 관련해서 HLB 대응 영상 남겨드렸으니까 앞에 영상, 이전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결론을 요약해 보면은 코스피가 2150포인트라는 변곡점에 도달했다 라는 거,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진양곤 대표의 인터뷰가 내일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줄 것이라는 거, 이 역시도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초장기 투자를 위한 기회가 오는 것인데, 이번 하락에서 2150포인트를 깨고 2050포인트까지 근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2050포인트에서 2080포인트 정도 저가 밴드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기회를 노려보자 라는 겁니다. 현재 반도체 시황이 머리만 빼고 나머지를 다 죽이고 있어요. 실제 반도체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하청업체들 다 죽어나가고 있고 머리만 남고 있다라는 겁니다. 꼬리들을 다 잘라내고 있어요. 꼬리 업체들은 다 도산하고 있고, 굵직한 기업들, 1차 벤더 정도만 살아남는 반도체 업계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메모리 투자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라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남아나질 못해요. 반도체 시장이 그동안 후방 산업까지 먹여 살렸던 거는 소모품 위주로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출 시장이 소모품 위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까지도 먹고 살았던 건데, 이제는 소모품이 아니라 반연구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라는 겁니다. 역시나 하반기 시장은 초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초장기는 못 본다 하시는 분들, 소액 투자자분들은 역시나 한국의 정치 테마 시기에 맞춰서 테마주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고, 대략적인 큰 틀은 영상 안에 담아놨고요. 저 역시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시황을 점검할 겁니다. 하단에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카톡방 많이 참여해주시고,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는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